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조현종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지역에서 운영한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한 학기 교육 실습 운영을 위해서 서울교사 전문성에 맞는 예비교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실습 운영, 그리고 실습생 지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대학과 실습협력학교의 협력 지도 방안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2022년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 시범 운영을 처음 시행하면서 실습학기제가 도입된 취지, 추진하는 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구하는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성장하는 실습학기제란 한 달이면 끝이 나는 짧은 교육 실습 기간. 모두의 아쉬움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습학기제는 4주였던 교육 실습 기간을 한 학기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첫째, 실습생은 지도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기 전체를 편성, 지도, 평가하며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교직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 활동을 위한 교육 행정을 배우며 교사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은 교사와 실습생의 협력으로 완성된 더욱 알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8년 전면 도입할 예정인 실습학기제. 기간만 늘린 것 아니냐고요? NO! 그럴 리가요. 내실 있는 교육 실습을 위해 교육청은 양성기관과 협력학교를 연결해주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협력학교 지도교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교육 실습이 더욱 알차게 운영되도록 연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양성기관의 담당 지도교수와 협력학교의 지도교원은 코티칭을 통해 실습생의 실습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예비 교사들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도 함께하는 실습학기제. 미래 학생들을 위해 내딛는 힘찬 발걸음입니다. 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형 실습학기제의 주요 사업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새로 도입되는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자료실을 운영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안내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다양한 정책 알림 사업을 해왔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 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대학, 실습협력학교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다각도로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 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2023년 1월 30일 서울 지역 10개 사범대학과 상호협력적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학 교과 지도교수와 실습협력학교 지도교사가 협력 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교육청, 대학, 실습협력학교가 함께하는 협력적 교육 실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실습협력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교육청과 사범대학, 협력학교의 상호 협력적인 교육 실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업무 협약에 기반해 서울 지역의 모든 기관의 공동 실천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습니다. 1, 2학기 대학 실습협력학교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2월과 7월에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서 1학기 운영 결과를 8월에 결과 발표회를 진행했었고요. 2학기 운영 결과 발표회는 다음 주 21일 목요일 날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 발표에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누구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범대학 협의체 운영은 이렇게 세 가지 굵직한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12개 사범대학이 있고요. 2023년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은 10개 사범대학입니다. 협의체는 모든 사범대학에 열려 있지만 주로 참여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시범운영 참여대학 10개 대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협의체, 교직 업무 담당자 협의체, 그리고 대학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의 코디네이터 협의체를 운영 중이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육 실습에 대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실습학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적합성 높은 서울형 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 년도에는 서울대에 위탁해서 예비교사 양성체제 개선을 위한 서울 지역 실습학기제 운영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2차 년도에는 우리교육청 정책연구소에서 서울 지역 실습협력학교 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실태 분석 및 방향성 모색 연구를 수행했고요. 이 연구에는 2022년 시범운영 참여기관과 2023년 1학기 시범운영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차 년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기관의 여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몹시 애석한 상황인데요. 어떻게든 2학기 시범 운영하는 기관들의 협력학교들의 방향성들 또 운영 실태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실습생 지도교원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실습이 한 학기로 변화되면 예비교사의 현장 적합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마 시범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습 협력 학교에 가해지는 부담은 교육부나 일반 연구자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합니다. 보다 정치한 준비,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업무 담당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기획단과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실습협력학교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더미 같은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 서울 지역에서는 홍익대학교와 홍대부 여중에서 시범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대학 지도교수와 실습협력학교 지도교원의 코티칭이 빛났던 실천 사례를 작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홍익대학교의 실천 사례는 공동실천 동반성장 서울형 실습학기제 운영 모델의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3학년도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 서울 지역의 시범운영 참여기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개 사범대학과 15개 실습협력학교에서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범 운영에는 모든 대학이 실습협력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 학기 교육 실습에 내실 있는 운영, 교육 실습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참여 관찰 기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코디네이터를 채용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실습협력학교에서 교육 실습생과 함께 생활하며 대학과 협력학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실습협력학교에서 운영하는 한 학기 교육 실습 프로그램은 관찰 단계, 보조교사 단계, 상호 책임교사 단계의 세 과정으로 설계됩니다. 실습협력학교는 이에 맞춰 한 학기 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대학 지도교수와 협력하여 실습 과정을 점검하고 교생의 역량 함양을 위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왔습니다. 원활한 협력 지도를 위해 온라인 실습록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4대 교수님들의 중등학교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 지역 사범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서울미래학교인 창덕여중의 공간과 수업을 소개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는 수업평가 혁신 사례를 특강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강에 참여해 주셨던 교수님들의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계, 배움을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자료집에 있는 제목과 달라서 자료집 내용을 살짝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검토 과정에서 놓친 부분인데요. 자료집 14쪽 상단에 있는 슬라이드 제목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처럼 수정돼야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교사, 실습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현장교사들의 역량 함양을 위해서 2013년 특수분야 직무연수 교사교육 전문가대기 입문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도입된 이 연수는요,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교육실습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교사가 교육실습의 지도자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부, 양성기관, 교육청 또 학교에서까지도 모두 다 교사교육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진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함께 합의해서 공동의 방향성을 마련한 적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육실습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교육과정의 문해력을 높이면서 수업평가 혁신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수업 코칭 역량 등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네, 그 직무연수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또 공동실천 동반 성장을 위한 서울형 실습학기제 표준 운영안을 마련해서 보급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교육 실습은 대학 변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죠. 실습학교 및 지도교사 변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형 위탁교육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부설학교, 부속학교에서의 이루어지는 교육실습도 사실 대동소이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지역 사범대학과 공동으로 한 학기 교육실습의 표준 매뉴얼인 공동실천 동반성장 서울형 실습학기제 운영안을 개발 보급했습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고요.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은 이 책자의 표지를 그냥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실제로 서식 등은 온라인 실습록, 온라인 서식을 개발하고 한글 파일로 보급하면서 현장의 적용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표준 매뉴얼은 서울지역 사범대학이 공동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최초의 표준 운영안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2학기 실습학기제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교육 실습 변화와 협력적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동방성장 모델을 추구해 왔는데요. 그 서울형 실습학기제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 모델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화면의 왼쪽 그림이 예비교원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역량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실습학기제를 통한 동반성장 모형입니다. 네, 서울시교육청은 사실 2년간 쉴 새 없이 이렇게 한 학기 실습이 정말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 더하지 않도록 그러나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꾸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모습이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내용인데요.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지금 시범운영 기간에는 실습생 및 협력학교에 특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탁교육비도 특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운영 가능할 것인가 모두 궁금하죠. 또 지금의 양성 규모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양성 규모의 4분의 1,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서울 지역에 있는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보다도 학교 수가 적습니다. 선생님 수는 당연히 그에 비해서 확연히 적지요. 그런데 이게 서울 지역의 양성 규모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양성 과정이나 양성 규모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고는 이게 확대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고민합니다. 더불어서 실습학기에 참여하는 교생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실습 협력학교 지도교원에 대한 위탁교육비의 현실화 그리고 실습 협력학교에 대한 종합 지원책이 당연히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고 했지만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학교로 실습생을 보내는 대학의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협력학교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자 했던 명분이 별로 실효를 발휘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교원 수급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교원 중에서 교사교육 전문가로 이렇게 자리매김되는 그래서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 선생님들이 양성될 수 있다면 학교마다 자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성기관은 학교 현장을 모르죠. 그리고 학교 현장은 양성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로가 서로의 원활한 상호 협력적인 교류를 통해서
양성기관은 학교 현장을 배우고 학교 현장은 양성기관에서 연구한 다양한 사례들을 현장에 적용해 가면서 서로 상호 성장하는, 동반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이제까지 우리가 주목했던 이제 내용이라고 한다면, 네, 화면에 보이나요? 이 부분, 이 아래 보면 현장 적합성을 고려한 교원 양성 교육과정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중등학교 실습에서는 교과 전문성을 키워가는데 방점을 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 간과했던, 양성 과정에서 간과했던 내용은 갈등 관리 역량, 그리고 관계 형성 역량, 학생 상담 역량 등이 간과된 교육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간과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양성기관의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네, 사실 그 서울 지역에서 업무 담당자 협의체를 운영할 때 업무 담당자 협의체의 이름이 길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냐면요,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부디 학교 현장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학교 현장에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전문성을 구축한, 현장 적합성을 구축한 교사들이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가는 길이 부디 비록 꽃길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그리고 뜻깊은 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하나 꽃피어라는 조동아 시인의 시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